오늘은 최근 시장에서 벌어지는 이슈들을 간단히 정리한 다음에 조선해운 시장에서 기대되는 기업 한 곳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조선사에 투자하고 있다면 의미 있는 공시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현대3호중공업이 LNG선 두 척을 수주했다는 공시입니다. 최근 삼성중공업이 미국 쉐브론으로부터 수주한 LNG선 성가가 250-800만 달러였는데 이번에 나온 공시는 260-100만 달러였습니다. 물론 최근에 현대중공업이 수주했던 성가가 260-300만 달러였는데 그것보다 살짝 낮지만 그럼에도 260-100만 달러를 넘겼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데요. 따라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성가 하락은 설레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점은 최근 파나마 운하가 가뭄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난번에 물을 절약하기 위해 통행량의 25%를 줄일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해당 운하가 막힐 경우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기는 건 바로 아시아로 향하는 LPG선들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아시아로 수출되는 농산물 벌크선이 있죠. 따라서 만약 통행량 감소로 실제로 심각해지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또는 멀리 돌아서 가야 하기 때문에 운임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탱커의 경우 이 지역을 지나가는 아프라막스급 이하 선박들에는 악재겠지만 한편으로 줄어드는 만큼 더 많이 원유를 실어와야 하니 VLCC는 일부 호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고요. 반면에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 일부 운임이 오르고 있긴 하지만 이건 결국 일시적인 거고 거시적으로 보면 여전히 수요나 기타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재 컨테이너선 시장을 바라보는 견해는 적어도 2024년 상반기까지는 의미 있는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보고서들을 보면 차라리 이 기간에 인수합병이나 구조조정 같은 거라도 하면서 주주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는 보고서가 많습니다. 결국 업황이 돌아설 기미가 안 보이니까 뭐라도 하라는 거죠. 다음으로는 현재 원유 탱커 강세를 주장하는 이유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중동에서 중국으로 원유를 싣고 가는 경우 20.6일 정도가 소요되고 서아프리카에서는 33.8일, 브라질에서는 38.3일 그리고 미국 걸프 지역에서는 53.11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최근 사우디가 감산을 하겠다고 하면서 다음 분기부터는 중동에서 수출되는 원유의 양이 적어지죠. 따라서 이렇게 되면 중국은 더 먼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톤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늘어난다고 보장할 수 없지만 마일 즉 거리는 무조건 늘어납니다. 특히 미국에서 원유를 수입하면 기존 운송 일자가 2배나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운임 상승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중국에서의 여행 수요, 원유 수요, 공장 가동률 같은 수치들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실어오는 물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 이상 운임은 더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LNG 그리고 천연가스를 좀 볼 건데요.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LNG 수출이 제대로 가능하겠냐면서 LNG선 공급 과잉 이슈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미국과 계약된 LNG 물량들이 대거 취소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LNG 공급 및 수요가 꺾이는 게 아니냐는 게 있었죠. 그도 그럴 게 작년부터 유럽에서의 LNG 재고가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도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미국의 LNG 수출 캐파 능력 역시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도 한몫을 했고요. 그런데 최근 노르웨이 최대 가스전을 폐쇄하기로 하면서 공급 사이드에서 문제가 생겼고 시장의 우려와 달리 중국과 카타르 등 추가적으로 장기 계약건들이 발표되면서 현재는 이러한 우려보다도 천연가스 가격 전망 역시 긍정적으로 보는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시장에서 기대하는 조선해운 기업 중 하나에 대해 살펴보면 그 회사는 바로 히말라야 쉬핑입니다.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시장에서 이 회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히말라야 쉬핑과 비교되는 회사들은 골든 오션 그룹과 따벌크 캐리어스가 있는데 지난 분기 자료에 따르면 히말라야 쉬핑은 12척의 뉴캐슬막스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데 4척은 이미 운용 중이고 8척은 중국 뉴타임즈에서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내년 7월에 인도 예정이라고 하죠. 반면에 골든 오션 그룹은
뉴캐슬막스를 포함해서 총 58척의 케이프 사이즈 선박을 보유하고 있고요. 스타 벌크 캐리어스 역시 뉴캐슬막스를 포함해서 총 40척의 케이프 사이즈 선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들 기업과 달리 히말라야 shipping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들은 전부 LNG 이중 연료 선박입니다. 최근에 메탄올 선박 발주가 연이어 나오고 있고 추후에는 암모니아 선박이 대세라고 한다지만 적어도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이러한 연료가 대세가 되기에는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가장 큰 벙커링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연료 공급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캐파가 갖춰지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차트를 보면 LNG로 운항하는 게 CO2를 줄이는데도 크게 효과가 있습니다. 즉, 다른 두 경쟁 해운사들은 LNG로 발주를 해야 할지 메탄올이나 암모니아로 발주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시점에서 히말라야 shipping은 이미 LNG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면에서 시간도 벌고 자유로운 위치에 있는 거죠. 물론 추후에 얼마나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해나갈지 그리고 배당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는 물음표가 있긴 하지만 이 부면은 추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조선해운 시장에서 벌어진 이슈들과 히말라야 shipping에 대해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